야, 이년아! 양수야. 너 같은 게 내 아내라는 게 창피해. 여러분, 남편에게 맞은 CCTV 영상을 보면서도 이혼하지 못하는 여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날 밤 저는 아파트 관리실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은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의자에서 쓰러지는 저, 머리채를 잡아 끄는 남편, 그리고 현관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제 몸. 결혼 3년 차, 상견례 때 남편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평생 지킬 사람입니다. 하지만 3년 만에 그 약속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욕하고 밥그릇을 엎고 심지어 너 같은 게 내 아내라는 게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이혼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알까봐, 아버지가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갈까봐. 80년대 부산 뒷골목을 주름 잡던 전설. 사람들이 백호라고 불렀던 남자. 제 아버지 강무길. 그는 20년 전 한 조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인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2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낡은 구두 수선집에서. 하지만 제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뒤에 있는 금산파보다 제 아버지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그날 밤 아버지는 20년 동안 봉인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낡은 사진, 그리고 묵주 하나. 등에 새겨진 백호 문신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아니,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깨어난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밤 10시 47분.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돼지먹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결혼 3년 차. 상견례 때 민호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소연이는 제가 평생 지킬 사람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내 딸 울리면 안 돼요.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절대 울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답 안 해? 귀가 막혔어? 발끝이 제 옆구리를 찼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습니다. 멍이 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직 조절하고 있구나.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일이 많으면 밥도 제대로 못해? 그럼 회사 그만둬. 민호는 식탁 위에 된장찌개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쏟아냈습니다. 싱크대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제 손등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해. 알았어? 응. 대답 크게 해. 응. 민호는 그제야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호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혹시 내일 시간 있어? 3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답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하지만 보내기 전에 문자를 또 지웠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다시.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막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1층 입주민이신가요?
며칠 전 복도 CCTV에 이상한 게 찍혀서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저였습니다. 현관문 밖 복도 민호가 제 팔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지금 당장. 싫어. 오늘은 친구 만나기로 했다고. 내가 뭔데 약속을 마음대로 잡아? 허락받았어? 그 순간 민호의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화면 속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거 관리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신고하실 생각?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부부 싸움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보관하세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아. 응, 아빠. 민호 씨 회사 앞에 갔다 왔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아빠가 다 봤어. CCTV. 아빠 그게 내일 부산 내려와. 아빠 가게로. 아빠 진짜 괜찮아. 오해야. 소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뭔데 내 딸을 교육시켜?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무너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할 거 없어.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늦었어, 딸.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호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봉인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그날 부산 구두 수선집 강목일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이름들이 빼곡히 적힌 수첩.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무길입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다음 날 오전 저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읽은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쉬잉. 커피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승무원의 구두 소리. 똑, 똑, 똑.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물방울을 따라가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고 선글라스 낀 남자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님이 부르십니다. 그날 아버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톡 쏘는 알코올 냄새. 아빠 왜 이렇게 됐어? 계단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하지만 병실 밖 복도에서 낯선 남자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담배 냄새가 그들의 옷에서 풍겼습니다. 쓰고 무거운 냄새.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평범한 구두 수선집 주인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건 딸그락.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나서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짠 바람. 아버지의 가게는 역에서 버스로 30분 거리. 남포동 뒷골목 낡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강목일 구두수선. 간판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자 구두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톡 쏘는 화학 냄새. 가죽과 섞인 묵직한 냄새.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냄새.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쓰고 무거웠습니다. 왔냐? 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쓱싹 쓱싹 솔로 가죽을 닦는 소리. 응, 아빠. 밥 먹었어? 기차에서 먹었어. 그래. 아버지는 구두를 내려놓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소연아,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끽. 녹슨 경첩 소리. 그리고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실 직원이 나한테 연락했다. 네가 신고 안 한다길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그건 다 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호 씨가 널 밀치고 머리채 잡고 현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빠, 그게 한두 번이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빠,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 네 울리면 안 된다고. 그 자식이 약속했잖냐? 아빠, 그냥 내가 조심할게. 일 크게 만들지 마.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얼음처럼 차가운 촉감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응?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소연아, 일어나. 싫어, 약속해줘. 아빠가 나서지 않겠다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까지? 아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민호 씨 뒤에 사람들이 있어. 뭐? 민호 씨는 그냥 회사원이 아니야.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 유흥업소 불법 도박장, 그런데 돈 되는 사람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 씨 형이 그쪽 조직 사람이래. 금산파라고. 금산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 금산파? 응. 부산에서 제일 큰 조직이라고 들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그랬어. 자기 형한테 말하면 아빠 가게 문 닫게 할 수도 있대. 그래서 참았냐? 응.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쿵, 쿵,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오래된 철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기익, 20년 묵은 녹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20년 된 수첩 하나,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묵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 종이, 바스락, 부서질 듯한 소리. 소연아, 응, 아빠가 누군지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제는 금산파.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새끼들 아직도 설치고 있구나. 아빠. 아버지의 손등에 있는 흉터가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흉터,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응, 아빠 말 잘 들어.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너 서울 올라가지 마. 여기 있어. 아빠, 그럼 민호 씨가. 민호는 아빠가 처리한다. 아빠, 그리고 금산파.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그 새끼들도 다 정리한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걸. 20년 동안 봉인했던 부산 뒷골목의 전설. 강무길. 그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9시.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빛이 작업대 위를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바스락. 20년 묵은 종이. 누렇게 바랜 페이지에서 묵은 먼지 냄새가 풍겼습니다. 삐삐 번호, 집전화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필적, 20년 전 사람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망치 010, 0000, 0000. 누군가 나중에 볼펜으로 덧댄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아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옛날 동생.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 여보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형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형님, 진짜 형님이십니까? 그래, 망치야. 20년 만이네. 형님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살았지. 구두나 고치면서.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아마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뭔가를 쳤나 봅니다. 형님 소식 끊으신 지 20년 저희가 얼마나 됐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온도. 금산파, 아직도 남포동에 있냐? 예. 지금도 설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새끼들이 내 딸 건드렸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따님을요? 내 사위 새끼가 금산파 밑에 붙어 먹는 놈이더라. 딸한테 손찌검하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그 개자식을. 망치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남포동 구두 수선집. 30분 안에 와. 예, 형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묵주를 꺼냈습니다. 매끄러운 나무 촉감. 오래된 나무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아빠, 망치가 누구야? 옛날에 나랑 같이 일했던 애. 무슨 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25분 후. 부르릉.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쿵. 거구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덩치.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오래 입어서 땀과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번쩍. 하지만 그 남자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라. 형님, 20년 만에 뵙습니다. 정말.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됐다, 망치야. 일어나. 망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구가 일어서자 가게가 더 좁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님이십니까? 그래. 내 딸 소연이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망치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의 손이 컸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망치는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형님, 그래서 금산파 놈들이 내 사위놈이 그쪽 돈 줄이고
형이 금산파 조직원이라더라. 이름이 뭡니까? 장민호. 서울 강남에서 투자 브로커라고 처먹고 다닌다. 망치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차가운 파란빛. 있습니다. 장민호 34세. SNS에 얼굴 다 올려놨네요. 형은? 장민서? 금산파 3번 타자입니다. 유흥업소 관리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하는 놈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산파 두목은 여전히 칼입니다. 칼. 아버지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붉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새끼 아직도 살았구나. 예. 60 중반인데도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망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다시 나오시는 겁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구두수선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딸 하나 지키려고 움직이는 거다. 알겠습니다. 형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일단 정보부터 모아. 장민석이 어디 있는지, 금산파 본거지가 어딘지, 요즘 몇 명이나 되는지. 예. 망치는 즉시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무겁고 긴장된 공기. 평범한 구두 수선집. 평범한 아버지.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응? 아빠가 예전에 뭐 했어?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얘기다. 그래도 알고 싶어. 아버지는 손등의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흉터 표면. 80년대 말, 90년대 초. 아빠는 부산 남포동에서 조직 하나를 이끌었다. 조직? 그래. 사람들은 날 백호라고 불렀어. 백호. 그 순간 망치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박찬 공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 형님, 장민석 위치 파악했습니다. 지금 해운대 쪽 단란주점에 있습니다. 좋아.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낡은 의자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아, 너 여기 있어. 아빠 금방 올게.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사위놈 데리러. 아빠.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제발 다치지 마.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안 다쳐.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쌩.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망치가 뒤따라갔습니다. 부르릉. 차 시동 소리.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구두약 냄새. 낡은 의자. 오래된 작업대. 하지만 공기는 20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해운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프린스 단란주점 3층 VIP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장민석은 여자들 사이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조직 두목칼이 무릎 꿇고 목숨을 빌었던 남자가 지금 이 건물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밤 11시 해운대 프린스 단란주점 앞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끽. 브레이크 소리. 망치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아버지가 조수석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습했습니다. 바다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인 공기. 형님, 3층입니다. 경비가 2명 있습니다.
알았다. 아버지는 주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보라색과 빨간색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프린스 글자가 밤하늘에 번쩍였습니다. 1층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값싼 향수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어르신, 여긴 회원제입니다.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에 장민석 있지? 두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신데 민석 형님을 찾습니까? 장인. 예. 내가 그 새끼 장인이다. 순간 한 남자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쾅! 1초. 남자의 몸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뼈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선열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끈적한 피 냄새. 으악! 다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휙!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틀었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쿵! 무릎이 남자의 명치에 박혔습니다. 으윽! 신음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2초 만에 2명 다운. 망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형님, 계단입니다. 가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좁았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묵직한 향수와 담배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아버지의 발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VIP 3호실. 문 앞에 남자 넷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민석이 장인어른이시다. 망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 새끼들이.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쾅, 쿵, 탁. 아버지의 주먹이 움직였습니다.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하나, 크, 둘, 으악, 셋, 쿠당, 넷, 대굴대굴. 30초 만에 4명이 복도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몸. 부러진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땀과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으윽, 이 새끼 누구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VIP 3호실 문을 쾅 발로 찼습니다. 우지직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VIP 3호실. 화려한 소파. 테이블 위에 양주병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값싼 향수 냄새. 숨이 막힐 듯한 공기. 그리고 여자 셋 사이에 앉아있는 남자. 장민석? 30대 후반. 민호보다 덩치가 컸습니다. 목에 금목걸이, 손에 금반지. 샹들리에 불빛이 금속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뭐야? 민석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야, 아저씨?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펫을 밟는 소리. 푹, 푹, 푹.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장민호 장인이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 동생놈이 내 딸 팼더라. 아, 그거? 민석이 코웃음 쳤습니다. 집안일인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저씨. 집안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온도. 머리채 잡고 끌고 뺨 때리고 욕하고. 그게 집안일이냐? 에이, 그 정도야 부부 싸움 아닙니까? 민석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저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어요? 뒤에서 남자 5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올라온 조직원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우리 금산파 아십니까? 안다. 아시면서도 여기 왔어요? 그래서 왔다.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친 새끼네. 야들아, 저 영감 다리 분질러.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쾅! 첫 번째, 턱에 주먹. 쿵! 두 번째, 옆구리에 발차기. 탁! 세 번째, 맥주병이 머리에 깨졌습니다. 우지직!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깨진 유리가 샹들리에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1분. 5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인 냄새. 뜨거운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 새끼? 아버지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그리고 셔츠를 벗었습니다. 순간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등, 커다란 백호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20년 묵은 잉크가 아버지의 등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문신을 더욱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전설이 맞다. 아버지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강무길, 백호, 쾅! 민석의 몸이 벽에 처박혔습니다. 쿵!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으악! 내 동생이 어딨냐? 서울에 전화 걸어. 아버지의 손이 민석의 목을 조였습니다. 뜨겁고 강한 소나기. 안 그러면 네 목 지금 여기서 비튼다. 알았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부산 내려와. 왜?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 여기 계셔. 아버지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민호 씨, 장인어른? 내일 아침까지 부산 와. 안 오면 네 형 죽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내일까지 여기 있어.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간다. 예.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밤 12시 아버지와 망치는 주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총 소요 시간 5분. 쓰러진 인원 15명. 형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아버지는 셔츠를 다시 입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깨어난 주먹. 20년 만에 다시 흐른 피. 손등에서 땀과 피 냄새가 났습니다. 형님, 망치야. 예. 칼한테 연락 돌아갔을 거다. 예, 아마도. 아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별빛.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망치 아저씨만 새벽 4시쯤 들어와서 형님은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르륵.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차가운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장소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 누구세요? 금산파 칼이라고 하오. 심장이 멎었습니다. 칼. 민호가 말했던 그 이름. 금산파의 두목. 핸드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땀. 무슨 일이세요? 당신 아버지가 어젯밤 우리 조직원들 15명을 병원에 보냈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내 조직 3번 타자 장민석도 두들겨 팼고, 그건 제 남편이 알고 있어. 당신 남편이 당신을 팼다는 것도. 칼은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안일 아니오? 왜 아버지가 우리 조직까지 건드리는 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오. 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당신 아버지를 금산파 본거지로 데려오시오. 예. 그리고 우리 조직원 전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시오. 그건 안 그러면 당신 아버지 가게는 오늘 밤 불타고 당신은 남편한테 돌아가야 할 거요. 그리고 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처럼 또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누가 죽었다는 거지? 오전 10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 얼굴에 상처는 없었지만 손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라색과 빨간색이 섞인 멍. 아빠. 소연아. 밥 먹었어? 아빠. 칼이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정오까지 금산파 본거지로 오래. 그리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래.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 아빠, 그냥 우리 서울 올라가자. 응? 안 돼. 왜? 아빠가 다치면 어떡해. 소연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무릎 꿇으면 민호 새끼가 다시 널 때려. 금산파가 뒤에 있다는 걸 알면 더 심하게 때릴 거야. 그리고 아빠는 한 번 무릎 꿇은 적 있다. 예.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칼 그 새끼 앞에서 20년 전 1995년 가을,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부산에서 제일 센 조직 두목이었어. 백호파. 사람이 200명 넘었지.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칼은 그때 막 떠오르던 세파였고, 우리는 남포동 술집 하나 때문에 싸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칼이 비겁하게 움직였어. 술집이 아니라 우리 집을 쳤어. 집을? 그래. 네 엄마가 있던 집.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술집에서 칼 조직이랑 싸우는 동안 칼의 부하 새놈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친 떨림. 아빠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 아버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연기 냄새가 났어.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 소방차가 와 있었고, 네 엄마는 구급차에 실려 있었어. 온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 옷에 머리카락에. 병원으로 갔어. 응급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 알코올과 피 냄새.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엄마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서 사흘 버티다가 돌아가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 아빠가 처음엔 따뜻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 그때 니는 겨우 2살이었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소연이 지켜줘였어.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는 복수하려고 칼을 찾아갔어. 하지만 칼은 니를 인질로 잡았어. 나를? 그래. 어린이집 앞에서 납치했어. 그리고 전화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 목숨이 아까우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라. 아빠는 갔어. 금산파 본거지에. 조직원 10명 앞에서 무릎 꿇었어. 바닥이 차가웠어. 얼음처럼 차가운 시멘트. 무릎이 시려왔어. 하지만 참았어. 제발 내 딸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어. 저는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모든 걸 접었어. 조직도 해체하고 부산을 떠나려 했지. 하지만 칼이 허락 안 했어. 평생 부산에서 고개 숙이고 살아. 안 그러면 딸 죽인다. 아버지는 손등에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구두 수선집을 차렸어. 2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어. 아빠, 그럼. 근데 이제 그 새끼가 또 협박을 해.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 20년 전엔 네가 어려서 무릎 꿇었어. 근데 이젠 네가 다 컸잖냐. 아빠, 이제는 아빠가 네를 지킬 차례야.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여기 있어. 아빠 금산파 간다. 아빠, 안 돼. 저는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무릎 꿇으래. 무릎 꿇어. 제발. 안 돼. 왜?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 이번엔 칼이 무릎 꿇을 차례니까. 정오. 검은 벤츠 한 대가 금산파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엔 망치, 조수석엔 강무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형님, 저들 10명 넘습니다. 알아. 이기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요. 딸 앞에서 당당한 아빠로 죽는 게 중요하지. 차가운 석양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오 12시. 금산파 본거지. 부산 서면 뒷골목. 4층짜리 낡은 건물. 1층은 유흥주점. 2층은 사무실. 3층은 조직원 대기실. 4층은 두목 칼의 방. 아버지와 망치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담배 연기가 건물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톡 쏘는 냄새. 입구에 조직원 10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강무길? 그래. 올라가. 조직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쿵, 쿵, 쿵. 발소리가 건물에 울렸습니다. 좁은 계단에 땀과 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2층, 3층, 4층. 문이 열렸습니다. 4층, 칼의 방,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부산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오의 햇빛이 강렬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앙, 커다란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칼, 60대 중반, 흰머리, 날카로운 눈빛, 목에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조직원 40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남자들의 땀과 값싼 향수 냄새, 숨막히는 공기. 오랜만이네, 무기라. 칼이 웃었습니다. 20년 만인가? 그래. 아버지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펫을 밟는 소리. 푹, 푹, 푹. 20년 전에도 이렇게 왔었지. 딸 살려달라고 무릎 꿇으러. 칼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오늘도 무릎 꿇으러 온 거냐? 아니. 그럼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묵주. 오래된 나무 묵주였습니다. 매끄러운 나무 촉감. 오래 묵은 나무에서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네가 20년 전에 내 집에 불 지를 때
내 마누라가 쥐고 죽었던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묵주에 네 지문이 묻어 있어.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 뭐, 20년 전 넌 부하 셋을 보냈다고 했지. 근데 사실은 내 놈도 같이 갔었어.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불 지르고 도망칠 때 이 묵주를 밟고 갔지. 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거 없는 소리 하지 마. 증거. 아버지는 묵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묵주를 비쳤습니다. 이게 증거야. 20년 동안 아빠가 간직했던. 그래서 경찰에 가져갈 거냐? 아니. 아버지는 묵주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또각.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 오늘 여기서 끝낸다. 칼이 손뼉을 쳤습니다. 짝. 조직원 40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강목,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무기라. 20년 전에도 말했지. 고개 숙이고 살라고. 근데 넌 내 딸을 건드렸어. 아버지는 셔츠를 벗었습니다. 등에 백호 문신. 20년 묵은 호랑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햇빛이 문신을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20년 전에 내 마누라 죽였으면 오늘은 내가 네를 죽인다. 쾅! 첫 번째 조직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퍼! 한 명 다운. 쿵! 탁! 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도가 좁았습니다.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었습니다. 땀과 피 냉새가 섞였습니다. 30초, 8명 다운, 1분, 15명 다운, 쇠파이프가 부러지는 소리, 우지직, 강목이 부러지는 소리, 쿠당, 야구 방망이가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 대굴대굴, 망치가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거구의 몸으로 3명씩 밀어냈습니다. 2분, 25명 다운. 하지만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헉, 헉, 헉. 60대, 20년 만의 싸움. 왼쪽 어깨에 쇠파이프가 맞았습니다. 쾅, 으윽. 뜨거운 피가 흘렀습니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분, 30명 다운. 남은 건 10명. 그리고 칼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움직이지 마, 무기라. 총구가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총으로 협박했지. 칼이 비웃었습니다. 그때도 니는 무릎 꿇었어. 그래. 아버지가 피를 닦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손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다른 게 하나 있어. 뭐? 그땐 내 딸이 어렸어.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젠 다 컸어. 혼자 설 수 있어. 한 걸음 더 오면 쏜다. 쏴봐. 아버지가 또 한 걸음. 칼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쏜다. 쏘라고. 쾅. 총성. 하지만 총알은 바닥을 맞췄습니다. 화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칼의 손이 떨려서 빗나간 것입니다. 순간 아버지가 달려들었습니다. 휙. 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꺾었습니다. 뚝. 으악.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아버지는 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쾅. 칼의 몸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저거. 20년 전 넌 내 마누라 죽였어. 그건. 그리고 내 딸 인질로 잡았어.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네가 무릎 꿇을 차례다. 쿵. 칼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살려줘. 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죽이지 마. 아버지는 칼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하지만 아버지는 주먹을 거두었습니다. 죽이진 않는다. 뭐, 네 같은 놈 죽이면 내 손만 더러워져.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 이후 금산파가 내 딸 건드리면 그땐 진짜 죽인다. 아버지는 방을 나갔습니다. 망치가 뒤따랐습니다. 건물 밖. 아버지는 비틀거렸습니다. 어깨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뜨거운 피. 형님, 괜찮아. 그때, 아빠,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피가, 괜찮아, 딸.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 피와 땀 냄새.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 셔츠를 적셨습니다. 20년. 아버지가 혼자 짊어졌던 무게. 엄마의 죽음. 무릎 꿇었던 굴욕. 고개 숙이며 살았던 세월. 아빠, 미안해. 내가 몰라서. 아니야. 네 잘못 없어.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네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톡 쏘는 알코올 냄새, 응급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깨 봉합 수술, 다행히 뼈는 무사했습니다. 형님, 민호놈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망치가 병실 밖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있냐? 지금 구두 수선집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이 발에 닿았습니다. 아빠 안 돼. 쉬어야 해. 괜찮아. 마지막 남았다. 마지막? 네 남편. 밤 8시. 구두 수선집 앞.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 민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한테 들었습니다. 금산파를. 들어와. 아버지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끽. 오래된 문소리. 민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 작은 공간. 구두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의자 3개.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앉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무릎 꿇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무릎 꿇으라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민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 차가운 시멘트 바닥. 먼지가 무릎에 묻었습니다. 소연이한테 뭐라고 했냐? 죄송합니다. 크게.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 숨소리. 상견례 때 뭐라고 약속했냐? 평생 지키겠다고. 그래. 평생 지킨다고 했지. 아버지는 구두수선 망치를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 근데 3년 만에 때렸어?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미친 짓? 아버지가 망치를 민호 옆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시멘트 가루가 날렸습니다.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네가 쓰레기였던 거지. 죄송합니다. 됐어. 아버지는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네가 할 차례다. 응.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USB. 민호 씨,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인해요. 소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USB를 민호 앞에 던졌습니다. 탁!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이 안에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다 들어있어. 폭행, 폭언, 재산 빼돌리기, 불법 투자. 소연아, 경찰에 제출하면 당신 최소 3년은 들어가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위자료 없이 이혼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소연아, 제발. 사인 안 하면 이거 경찰 가져갈 거예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3년 결혼 생활의 끝. 검은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소연아, 가요. 다시는 보지 말아요.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끽. 문 밖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망치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망치가 민호를 택시까지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가게 안.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구두약 냄새만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찌릿. 끝났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응, 끝났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 아빠, 응, 내가 너무 바보였지? 아니야. 아버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 참았던 거잖냐.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소연아, 응, 아빠가 미안해. 왜? 20년 동안 니한테 진실을 숨겼어. 엄마 일도 아빠 과거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 없어. 아빠는 그냥 날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도 아빠,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 구두약과 땀 냄새.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아버지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응, 이제 나도 아빠 지킬게. 뭐? 20년 동안 아빠 혼자 힘들었잖아. 이제는 내가 옆에 있을게.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딸. 밤 10시. 저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잠자리를 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밤. 창밖으로 부산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싸. 아버지는 가게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쓱싹 쓱싹. 구두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소연. 새로운 인생. 아빠와 함께.
그날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장민호의 사기 및 폭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파 본거지에서는 칼이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방 안. 강무길 그리고 그 딸. 절대 건드리지 마라. 백호는 진짜 호랑이다. 6개월 후 봄. 부산 남포동 구두 수선집은 작은 분식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기린의 김밥, 손글씨로 쓴 간판, 테이블 4개, 주방 1칸. 저는 주방에서 김밥을 말았고 아버지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 아저씨, 참치김밥 2줄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와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 없이 합의 이혼. 민호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형 장민석은 금산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빠, 단무지 더 썰어야 해. 알았어. 금방 썬다. 아버지는 단무지를 썰었습니다. 도독도독. 칼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흉터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흔적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손님이 뜸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냄새와 세제 냄새.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거구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망치. 하지만 오늘 망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형광 노란색 등산복. 등산 스틱. 배낭에는 물통. 땀 냄새와 풀 냄새가 났습니다. 형님, 오늘 김밥 맛있습니까? 망치야. 또 등산 갔다 왔냐? 예. 오늘 금정산 다녀왔습니다.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딸랑. 3명의 남자가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리고 모두 형광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주황색.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님, 저희도 왔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백호파 조직원들. 지금은 모두 등산 동호회 회원들. 야, 너희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빨리 주문해.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치김밥 4줄요. 치즈김밥도요. 형님, 라면도 돼요? 시끌벅적한 가게. 따뜻한 웃음소리.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따님, 형님 요즘 많이 웃으시죠? 망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매일 웃으세요. 20년 동안 형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망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따님이 옆에 계시니까 형님이 사람 같아 보이십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요. 김밥 4줄. 아버지가 김밥을 내왔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남자들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표정. 저녁 6시.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석양빛이 가게 안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 오늘 매출 괜찮네. 아버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응. 단골 손님도 늘었어. 다 네가 김밥을 잘 말아서 그래. 아빠가 재료를 좋은 걸로 써서 그렇지.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소연아, 바람 쐴까? 응.
밤 7시 우리는 남포동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짠 냄새와 차가운 공기,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평선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 아버지는 한참을 바다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응, 진짜? 진짜 20년 만에 처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늘 무서웠어. 네가 다칠까봐. 네가 진실을 알까봐. 네가 아빠를 떠날까봐.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 네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아빠, 응, 나도 행복해. 그래, 응. 서울에서는 매일 불안했어. 언제 맞을까, 언제 또 화낼까. 그런데 지금은 편해.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옆이 제일 안전해.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 아빠,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싸, 고마워. 날 지켜줘서. 아버지도 저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고마워. 네가 아빠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석양 아래, 바닷바람 속에서 밤 8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 저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릴 적처럼, 아빠 내일 뭐 해 먹을까? 네가 먹고 싶은 거 해줘. 그럼 된장찌개? 좋지.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수선집이었던 자리, 이제는 분식집이 된 그곳으로.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별빛만 반짝였습니다. 아빠, 응, 엄마도 우릴 보고 있을까?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분명 보고 있을 거야. 뭐라고 할까? 글쎄, 잘했다 그러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아빠도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대답처럼.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창밖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와 살았던 3년, 거짓으로 가득했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게 아닐까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편히 주무시는 아버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딸이 맡고 있다면 20년 전 무릎 꿇은 과거가 있어도 다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3년을 참았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도움을 청했을까요?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연결된 거? 함께 사는 거?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아플 때 옆에 서주는 사람,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아버지와 저는 오늘도 작은 분식집 문을 엽니다. 구두약 냄새 대신 참기름 냄새가 나는 가게. 20년 묵은 상처 대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새겨진 백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 호랑이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만 깨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20년을 참고 또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질문을 생각합니다.